자, 오늘은 주앙 페드로 카바쿠 칸셀로, 줄여서 주앙 칸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994년 5월 27일에 태어났고 182cm에 66kg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7cm라고 알려져 있는 호날두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의 키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약간 왜소한 체격이라서 그런지 키가 좀 작게 느껴지기는 해요. 검은 머리에 검은 눈,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와 어두운 성격 탓에 집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칸셀로와 칸셀로의 주변인들이 밝혔듯이 성격 또한 굉장히 모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은 적도 있고 여자친구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자친구의 동생이 또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일으킨 걸로 유명하기도 해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벌써부터 얘기할 게 많네요. 갈 길 머니까 빠르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칸셀루는 포르투갈 바에이루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강 건너에 리스본이 바로 보이는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조용하고 저렴한 집값에 물가도 적당해서 리스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칸셀루는 7살까지 길거리에서 축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훗날 포르투갈의 레전드 주제 아우구스투는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길거리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 아마도 칸셀루가 마지막 길거리 세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축구를 하면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축구 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계에서는 실용주의와 이상주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하지만 서로 상반된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입을 모으는 게 길거리 축구의 중요성입니다.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만 베실바와도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칸셀루는 훨씬 더 날것 느낌이 강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7살부터 12살까지 바에이루에 있는 바에이렌세라는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드디어 단체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칸셀루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두운 성격을 갖고 있었고 매우 반항적이었고 매우 변덕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풀백이라는 포지션을 선호하지만 수비에는 또 별 관심이 없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윙어로 또 출장을 시키면 극단적인 지역,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한마디로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플레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칸셀루는 바이에이렌세 소속으로 토너먼트 경기에서 2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이긴 적이 있었는데 경기 후에 집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셀루는 아니 내가 2골 넣은 게 그렇게 기쁠 일인가? 라고 잠깐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눈물을 흘린 건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무려 벤피카에서 칸셀루를 훈련시키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칸셀루는 다음날 바로 벤피카를 찾아가서 거기서 제2의 아버지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묘사되는 브루누 라제라는 유소년 감독을 만나게 되면서 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레벨에 도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제는 칸셀루가 뭐만 하면 귀를 잡아당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칸셀루를 또 누구보다 이해해준 사람이었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향상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당시 반항적인 성격의 칸셀루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인격의 완성을 도와준 사람이 아닐까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플레이 스타일은 여전히 변덕스러웠지만 말이죠. 우리도 학창시절에 우리에게 가장 엄격했었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던가요? 칸셀루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축봉! 어머니는 칸셀루와 가족들을 위해서 3가지 일을 하면서 한 달에 700유로,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따지면 94만원을 벌었다고 해요. 칸셀루가 바이에이렌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머니 집에 맡겼다고 하는데 칸셀루는 집에서 뜨개질만 하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 하루 종일 축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축구에 열중하게 된 계기가 약간 특이하죠. 그 이후에 칸셀루가 바이에이렌세를 다니던 시절부터는 어머니가 매일같이 훈련장까지 차로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 칸셀루는 그런 어머니를 돕지 못한 한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들었고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축구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열망은 칸셀루가 성공에 목말라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성공해야 한다는 그 일념 아래 더욱더 자기 위주의 플레이를 했던 게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2012년도에 벤피카 B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1군 팀에서도 한 차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급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액을 어머니에게 드리기도 했다고 해요.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이제 일은 하지
하지 말라고 라는 뜻에서 말이죠. 이 덕분에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매일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도 해요.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았던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칸셀루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3년 1월 5일 토요일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출장을 가야 했던 관계로 가족들은 모두 리스본의 포르텔라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내려준 뒤 어머니는 칸셀루와 동생을 태운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다행히도 칸셀루와 동생은 찰과상 정도에 그쳐서 하루 만에 퇴원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고 이로 인해서 함께 병원을 나오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1월 9일 수요일에 장례식을 치르게 됐고 칸셀루는 장례식에 나타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리고 벤피카 측은 칸셀루를 위로하고자 약 2달간의 개인 휴가를 줬는데 그 기간 동안 칸셀루는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안에 혼자 있을 때면 공허함에 눈물을 흘렸다고도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면서 스스로 다짐했다고 해요. 결국엔 스스로 털고 일어난 것이죠. 축봉! 당시를 가리켜 브루노 라제는 그 사건 이후에 칸셀루의 태도가 달라졌다, 몰라보게 성숙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칸셀루는 그 당시를 가리켜서 17, 18세 당시에는 친구들이 클럽으로 놀러를 자주 갔는데 나는 딱 한 번만 가고 그 이후에는 축구에 열중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3-14 시즌 말미에 다시 한번 벤피카 1군에 포함되었고 해당 시즌의 종료 이후에 발렌시아 측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칸셀루는 이적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이었다고 해요. 이 사건이 벤피카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고작 벤피카 1군 팀에서 2경기밖에 안 뛴 20살의 선수가 스스로를 발렌시아에게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당돌하죠. 결국에는 피터림이 수락하기에 이르렀고 완전 이적 1,500만 유로를 조건으로 임대 이적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고 첫 시즌에 꽤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발렌시아는 결국에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시켰고 그 다음 시즌인 2015-16 시즌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무려 인테르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3,5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을 가진 임대 이적까지 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리에 A리그는 공격보다는 견고함을 우선으로 따지는 리그입니다. 그래서 칸셀루 또한 공격 가담보다는 수비 가담을 우선으로 플레이하길 요구받았었고 이와 관련된 훈련들 위주로 받게 됐었다고 해요. 이게 칸셀루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덕분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인테르는 칸셀루에게 3,500만 유로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고 결국에는 완전 이적 옵션을 포기함에 됨과 동시에 뉴 리슈타이너를 찾던 유벤투스가 4,000만 유로로 칸셀루를 빠르게 영입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르를 3,500만 유로에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무려 유벤투스가 4,000만 유로로 접근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에이전트가 멘데스였는데 역시 에이전트를 잘 만나고 볼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축봉! 아무튼 수비에 약간의 결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2018-19 시즌에 유벤투스 소속으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결국 수비진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던 맨시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게 됩니다. 맨시티와 유벤투스 간의 거래는 다닐루와 칸셀루의 트레이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일 딜로만 따지면 5,800만 파운드 수준의 빅딜이 성사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맨시티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광기의 핀트가 이게 맞나 약간 어긋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왜냐면 라이트백에는 워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맨디의 작은 부상으로 골치를 썩혔던 레프트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2019-20 시즌에 들어서 간헐적인 기회만 받았던 칸셀루는 그마저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워커를 밀어낼 수가 없었고 설상가상 2018년 네덜란드와의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이후로는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칸셀루가 유로 2020에 발탁되기 위해서는 선발 출장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적 후 불과 4개월 만에 발렌시아 이적설이 대두되기 시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펩은 칸셀루를 놔주길 원하지 않았고 잔류하게 됨으로써 서서히 맨시티에서의 입지를 다져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프트백에서 말이죠.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맨시티 팬들 사이에 칸왕이라고 불리우는 수준으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람 일 몰라요.
여자친구인 다니엘라 마차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쭉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이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라 마차두의 남동생인 티아고 마차두가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2018년 1월 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마차두는 어느 날 돌연 연락이 끊기면서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일주일 뒤에 길거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때는 이미 마약에 찌들어 있는 상태였다고도 해요. 이런 이유로 포르투갈로 돌아오게 됐는데 2018년 4월 부활절 일요일에 양아버지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온 시점에는 이미 양아버지는 숨진 상태였다고도 해요. 티아고의 기행 및 상습적인 마약 흡입으로 충돌이 있었고 언쟁 끝에 칼에 찔렸다고 하는데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미친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마약은 하면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화가 나도 맨정신으로 화가 나야 됩니다. 진짜 이게 화났을 때 뭔가에 의존하고 이러면은 그 선 넘어버리는 거야. 술을 마셔도 선 넘을 정도까지 마시지 말자고. 물론 나는 술을 좋아하지만 난 술을 잘 마시니까. 자, 오늘은 맨시티 팬들 사이에서 칸왕이라고 불리우는 주황 칸셀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항기 심하고 아주 어두운 성격의 아웃사이더 성향이 짙은 선수가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를 어필해왔고 어필하는 만큼 이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에 이뤄낸 성장 과정을 보노라니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바라봤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을 터닝포인트로 여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만족하지 않고 노력해나가는 모습에 존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서 난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봤을까, 얼마나 계획성 있게 지내왔을까, 얼마나 나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노력은 결국 성공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이번 콘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는 뽕! 야 진짜 힘들었다. 뭐 그냥 파도 계속 나와 칸셀로는. 유튜브 왜 이렇게 힘들죠 진짜.